이제 주관식 보자. 16번. 방정식 로그 5에 x 플러스 1에 로그 5에 x 마이너스 1을 더했어. 그래서 그게 로그 25에 9가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지수식을 계산할 때는 밑을 키워주는 게 좋아. 밑을 작게 해주는 게 좋아. 근데 로그식을 계산할 때는 밑을 키워주는 게 좋긴 하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너무 간편하게 계산이 돼. 로그 5의 3으로써.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점들은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밑조건 무조건 따지고 가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따라서 x는 기본적으로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야. 로그 5의 x제곱 빼기 1은 로그 5의 3이다. x제곱 빼기 1이 3이 돼야 되니 x제곱은 4가 될 거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2가 되겠지. 정답은 2가 되겠다. 2번 봅시다. 17번 봅시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는 3x제곱 플러스 4x이고 f0은 3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 총 두 가지 정도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정적분의 기본 정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다. f1 빼기 f0은 뭐라 표현이 가능하냐면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3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거지. 그러면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다가 0이랑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이 될 거야. 근데 f0이 3이라고 했어? f1은 6이 될 거야. 따라서 정답 6이 될 건데 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뭐냐면은 부정적분을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구해버려. f'x가 3x제곱 플러스 4x니까 fx는 이렇게 될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c로써. 근데 f0이 3이래. c가 의미하는 거는 f0인데 이게 3이 될 거야. 따라서 f1은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6 되겠다. 18번 구하자. 18번 한번 보면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제곱에다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로서 결정이 가능해. 근데 이만큼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다 알고 있어야겠지? 바로 적어볼게.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이 되겠다.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이 되겠지? 그러면은 앞에 거는 91이 나와야 될 거고 뒤에 거는 약분해주면은 6, 7에 42가 나와야 될 거야. 91 더하기 42가 되겠다. 13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 133일 거야. 19번 보자.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a 라고 되어 있고 극대값이 20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래. 이거는 당연히 풀었을 거야. 첫 번째, 극대값 극소값에 대해서 알고 싶어. x가 어디에서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지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를 해봐야겠지. 9x제곱에 빼기 18x가 되겠다. 0이랑 2가 있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런 꼴일 거니까 f'의 부호를 통해서 f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0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는다. f0은 20이란 거야. a겠지? a가 20이래. 극소값은 f2가 될 건데 f2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3, 8에 24 빼기 9, 4, 36 플러스 20이 될 거고 44에다가 36을 뺀 8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 8일 거야. 근데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A를 한번 이쪽으로 넘겨보자.
fx 빼기 a가 3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 y는 fx와 y는 a가 얘를 조금 전개를 해보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3x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이지 x 빼기 3이 될 거야. y는 fx와 y는 a가 0에서 접한다 3에서 만난다 라는 뜻이겠지. 인수의 논리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거는 뭐로서 표현을 하는 거냐면 빼남수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빼남수로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야. y는 a와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접하면서 만난다. 인수를 한 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뚫으면서 만난다 라는 뜻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1에서 변곡점의 x좌표를 가지겠다. 2에서 극소값의 x좌표를 가지겠다. 따라서 f0이 a이자 20이 된다는 거고 f2가 극소값이 되겠지. 나머지 계산은 동일할 텐데 이렇게 빼남수의 논리로서 x는 0에서 접한다, x는 3에서 만난다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금 높은 차수의 함수랑 1차 함수 이하의 차수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가 3x 세제곱 빼기 9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정도로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을 fx 쪽으로 넘겨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fx 빼기 2x 플러스 1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을 연상해 볼 수가 있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0에서 접한다, 3에서 만난다. 따라서 fx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출에서도 많이 볼 거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두자 이참에. 그러면은 20번 한번 넘어가. 20번 보자. 20번은 쌤도 솔직히 처음에 풀면서 약간 조금 이건 뭐지 싶었어. 빈칸 문제가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 근데 빈칸 문제는 생각보다 이거는 친절한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빈칸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준 이런 부분은 학생이 직접 하기가 어려울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출제자들이 배려를 해주는 거야. 이러한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 부분만 판단을 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각각 가, 나, 다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출제자가 배려를 해준 거니까. 아마 이렇게 내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내면은 애들이 분명 문제를 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인 거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나 다를 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볼게.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된 건지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문제 풀러 들어가 볼게. 20번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0부터 4까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이다. 이거를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표현은 이거는 주기 함수의 표현이지. 주기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 공통 범위 내에서는 수원에서 수원 삼각함수에서 나왔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주기가 4 혹은 4의 약수라는 거를 떠올리지 못했으면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지.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0부터 4까지 0이랑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4부터 8까지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방정식
f의 fx는 fx의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은 a20, a21, a21을 다 더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방정식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부터 3이므로 방정식 fx는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fx 곱하기 fx 빼기 3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일단 그렇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보자. 0부터 4까지 해서 방정식 fx 곱하기 fx-3은 0을 모든 실근은 0, 가 3이므로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근은 fx가 0이 되거나 혹은 fx가 3이 되는 두 개의 실근을 의미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0이 돼야 돼. 이 범위 내에서 만족시키는 실근은 0 하나겠다. 혹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이 돼야 돼. x제곱 빼기 4x가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x-3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실근은 x는 1이랑 x는 3이 있겠다. 따라서 가는 1일 거야. a1은 0, a2는 1, a3은 3이겠지.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이므로 주기 함수인 거지. 세수열 a3n-2, a3n-1, a3n에 대해서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4를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공차가 4인 수열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봐봐. A20은 지금 얘가 뭐냐면은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기준으로 경우 분류를 한 거야. 첫 번째 거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두 번째는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0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 분류를 한 거지. A21은 3 곱하기 7이라고 할 수 있고 A20은 3 곱하기 7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A22는 3 곱하기 7에다가 3 곱하기 8에다가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A20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거야. A3은 빼기 1을 몇 번째 항이다? 7번째 항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A21은 A3n의 7번째 항이다. 마지막으로 A22는 A3n-2의 8번째 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A1이랑 A2, A3를 각각 알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수열이란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A3n-1의 첫 번째 항 1에다가 A2지, 거기에다가 6D를 더하면 될 거야. 근데 D가 4야. 그러면은 24를 더하면 되겠다. 24를 더하면은 25가 되겠지. 두 번째,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A3에다가 A3인 3에다가 6D를 더하면 될 거야. 6D는 24. 따라서 27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A22는 A3n-2 8번째 항이니까 A3n-2 8번째 항이니까 그러면은 A1 초항인 0에다가 7D를 더하면 될 거야. 7D 28. 따라서 28이 될 거야. 25, 27, 28을 더할 거야. 그러면은 27이랑 28을 먼저 더하면은 55가 될 거고 25까지 더하면은 80이 되겠다. 다는 80이 될 거야. 따라서 각각을 PQR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80을 하면은 정답 85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저기 위쪽에서 저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이유를 따져볼게. 일단 문제는 다 풀었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대강 각각의 상황에서 빈칸만 우리가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빈칸만 채워주면 되는 식으로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위에 있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게 유평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위해서는 이 내용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하러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 아까는 여기 보면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넘어갔는데, 방정식 fx는 fx의 실근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의 실근을 찾고 싶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왼쪽 식을 보면은 얘는 무슨 함수지? 무슨 함수지?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본 태도는 뭐냐면은 치환이야. 치환을 하는 이유는 세미나 수업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치환을 통해서 뭐를 할 거냐면 속함수와 겉함수를 분리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속함수를 u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의 일단은 u는 fx로서 정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fu는 u를 만족하는 첫 번째 u를 구해. 두 번째 그 u에 해당하는 x를 구하면은 fx는 fx의 실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한 거냐면은 y는 f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러면은 정의역을 x,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정의역을 x라고 하고, 두 번째 x에다가 x를 f의 함수를 대응을 시키면 u가 나오겠지. 왜냐면은 u는 fx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u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f에다가 집어넣으면은 y가 나올 거야. 치역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속함수 입장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겉함수의 관계에서 정의역과 치역이다. 따라서 u로 치환을 함으로써 겉함수와 속함수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 함수는 대응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속함수와 겉함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게 속함수의 정의역인지 치역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겉함수의 정의역인지 치역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치환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한마디로 fu는 u를 만족하는 u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u에 해당하는, u가 예를 들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때 각각에 해당하는 가능한 x를 구하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fx는 x의 모든 실근을 구한 거야. 이 실근이 0이랑 3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fx는 0을 만족시키는, 또는 fx는 3을 만족시키는 실근을 여기에서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 다음에 ffx는 fx를 만족시키는 실근을 구하고 싶은데, 이 fx라는 함수는 4를 주기로 가지는 함수니까 수열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합성함수니까 기본적인 태도야. 치환을 통해서 겉함수, 속함수를 분리한다 라는 걸 통해서 u를 구하고 그 u에 해당하는 x를 구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본 태도.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빈칸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 실제 문제에서는 딱 이만큼